네, 오늘은 정수론 2장 Divisibility Theory in the Integers 나눗셈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션 2.2의 더 디비전 알고리즘 공부할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정수의 나눗셈을 공부하는 겁니다. 먼저 디비전 알고리즘 설명하고요. 증명을 할 건데요. 우리 1장에서 공부를 했었던 자연수의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응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비전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정수가 있는데요. b는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a를 b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a는 qb 더하기 r이 되는 이 q와 r이 유일하게 정수로 값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이때 r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누었던 b보다는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작은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이때 이 q를 우리가 쿼션트, 몫이라고 부르고 r은 리메인더, 나머지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a가 23이고 b가 5라고 하면요. 23을 5로 나누어 보면 5, 4, 20 해서 20이고 3이 남죠. 그래서 q는 4, r은 3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q와 r은 유니크하다고 했으니까 이 4와 3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a가 음수여도 가능합니다. a가 마이너스 23이고 b가 5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23에다가 5를 나눠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5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5가 되니까 더하기 2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리메인더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5이고 r은 2 이렇게 유니크하게 존재합니다. 이 디비전 알고리즘 증명해 볼 건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자연수의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이용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웰 오더링 프린시플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이 0은 있으나 마나 뭐 상관없다고 했는데요. 이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공집합이 당연히 아니면 이 부분 집합 S는 이 S 안에 스몰리스트 엘리먼트 최소값, 최소 원소를 항상 포함한다. 네, 이것이 웰 오더링 프린시플 자연수의 중요한 성질이었어요. 그러면 디비전 알고리즘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줄이 사실 어려워요. 집합 S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A-XB, B는 항상 양수입니다. A-XB의 집합인데요.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는 이제 정수이고요. A-X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값의 집합을 S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직선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0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A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할게요. 이때 이제 B는 항상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A-XB니까 지금 B만큼 이렇게 건너뛰는 거거든요. 이 길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B가 되고 여기는 A-2B가 되고 여기는 A-3B가 되고 더 건너뛰면 음수가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는 이 값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도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연수의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S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면 항상 S가 공집합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설명하는 방법은 이 원소가 항상 S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A 마이너스 절대값 A에 B를 한번 해보죠. A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A 더하기 절대값 A에 B가 되고요. B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값 A 곱하기 B보다는 절대값 A가 작겠죠. 그래서 A 더하기 절대값 A가 되는데요.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왜냐하면 A가 0보다 크면 이거는 2A가 돼서 항상 양수이고요. A가 음수면 이게 0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 S 안에 이 원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X가 마이너스 절대값 A 정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원소가 항상 S에 들어가니까 S는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 오더링 프린시플에 의해서 이 부분 집합 S는 최소 원소 R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값이 R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R이 되는 거잖아요. R이라고 쓴 이유는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결국은 리메인더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밑에서 써야 되니까 R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써보면요. R이 S에 있으니까 S에 있는 원소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R은 A-QB, 즉 이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for some Q in G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QB를 이쪽으로 넘겨보니까 A는
QB 더하기 R이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디비전 알고리즘 형태는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더 보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R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서 보여 있는데요. B보다는 작다는 이 위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Q와 R이 유니크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R이 B보다 작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죠. 이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해 보겠습니다. R이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해서 모순을 찾아내도록 하죠. 이때 R-B의 값은 0보다 크니까요. 이 R-B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R은 여기에서 A-QB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A-Q 더하기 1의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A- 정수 곱하기 B니까요. A- 정수 곱하기 B인데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원소 역시 S의 원소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런데 이 값은 사실은 아까 R에서 B를 양수를 뺀 값이기 때문에 즉 이 값은 R보다는 작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R은 이 S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라고 했는데요. 이것보다 더 작은 원소가 또 S에 있다. 이건 어떻게 되죠? 모순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이용을 해서 인덕션을 증명할 때와 사실은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틀렸냐면 R이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R은 스트릭트하게 B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꼭 공부할 때 복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QR이 유니크하다 증명할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법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실제로는 이 두 표현법이 같다라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이때 Q와 Q'은 정수이고요. R과 R'은 클레임 1에서 보였던 것처럼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뭘 보일 수가 있느냐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R'-R은 Q-Q'B가 되는데요. 어느 게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양쪽을 절대값을 씌워볼게요. 그러면 R'-R의 크기가 뭐가 되냐면요. R과 R'은 차이가 가장 커봤자 B이고 가장 작으면 -B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하면 R'-R의 절대값은 B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이 B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식을 생각해 보면 이 값은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Q하고 Q'은 전부 다 정수이죠. 그런데 정수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것은 이게 0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Q와 Q'이 같다. 그리고 이게 같으면 R과 R'이 같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서 Q와 R은 유니크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디비전 알고리즘 다 증명 끝났는데요.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 나눗셈 정리 왜 증명하나 싶지만 우리가 정수론 시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비전 알고리즘 증명을 꼭 복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디비전 알고리즘 할 때 나누는 이 B가 항상 양수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음수일 때도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설명하는 코롤러리 제너럴라이즈드 디비전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B가 0이 아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A는 QB 더하기 R이 되는 Q와 R이 유니크하게 존재하는데요. 이때 R의 범위는 앞서서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했는데요.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B로 바꿔주면 됩니다. 증명해 보도록 하죠. B가 양수일 때는 앞서 했던 거니까요. B가 음수일 때만 증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B가 음수면 절대값 B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 B가 양수라서 우리가 디비전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를 절대값 B로 나눴을 때 몫을 Q'과 R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R은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B보다 작다. 이 값을 만족하고요. B가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B는 -B가 되잖아요. 그래서 A는 Q'에다가 이 절대값 B는 -B가 돼서 이렇게 되고요. 지금 B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앞으로 넘기면 -Q' 곱하기 B에다가 더하기 R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몫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이너스 q 프라임이다. 그래서 a는 qb 더하기 r이고 r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즉 a가 61이고 b가 마이너스 7, 이때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이니까요. 이때는 몫을 마이너스 8로 하면 이렇게 곱하면 56이니까 나머지가 5가 돼서 5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이 7보다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q가 마이너스 8이 되고 나머지는 5가 된다. 즉 우리가 나눌 때 음의 정수로도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짝수, 홀수도 사실은 오늘 공부했던 디비전 알고리즘으로부터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연수 b를 고정을 하면요. 모든 정수 a는 bq 더하기 r 형태로 표현이 되죠. 이제 q는 정수이고요.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아요. 즉 b가 2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a는 2q 더하기 r 형태가 되는데요. 이때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r의 값은 r이 정수니까요. 0 또는 1 이렇게 두 개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r이 0인 경우가 즉 a가 2q인 경우 그리고 r이 1인 경우가 a는 2q 더하기 1.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정수는 이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우리가 짝수, 두 번째 경우를 홀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모든 정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은 오늘 공부했던 디비전 알고리즘으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방금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대문자 n을 3분의 1 a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모든 자연수 a에 대해서 이 값은 항상 여기 인티저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자연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수는 당연히 이 3분의 1인데요. 3분의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n은 항상 자연수가 된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a라는 것을 이번에는 3으로 나누어 볼 거예요. 이걸 우리가 3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는데요. 3으로 나눠 보면 지금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r은 0, 1, 2 세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3q 또는 a는 3q 더하기 1 또는 a는 3q 더하기 2 이 세 형태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q는 정수이고요. 그래서 a는 3q를 여기에다 이제 대입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에는 3q를 대입해 보면 바로 여기 3이 약분이 되죠. 그래서 q 곱하기 이 뒤에는 자연수니까요. 그래서 이 전체는 자연수가 돼요. 3q 더하기 1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바로 약분이 되지는 않지만 이 뒷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3으로 묶어져요. 왜냐하면 이 뒤는 1, 2니까 이게 3이라서 3으로 묶어져서 3으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이 뒤가 이런 형태가 돼서 역시 자연수가 돼요. 3q 더하기 2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이 3으로 묶어져요. 그래서 이 3분의 1이 또 약분이 돼서 이 부분이 자연수가 돼서 어떤 경우든지 다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분류하지 않고 이걸 풀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이제 3으로 분류한 이유는 아시겠죠? 이게 3을 우리가 약분시켜야 되니까요. 이게 혹시 4나 5 돼 있으면 4나 5로 분류를 해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걸 정리하겠습니다. 디비전 알고리즘 배웠고요. 그것의 증명은 사실은 자연수의 웰 오더링 프린시플 성질로부터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증명법이었고요. 디비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정수를 분류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로써 섹션 2.2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